여야 두 분의 의견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일 만에 이례적으로 조사도 없이 100까지 함께 그것도 비밀리에 후루룩 강제 북송하려고 했던 게 김정은을 방한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냐의 여부는 여야 의견이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두 분께 질문 드리겠고, 우리가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 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북한과 다른 건 아까 이제 북한이 그런 사례 있냐라고 말씀 주셨지만 북한은 그런 사례가 당연히 없죠.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니니까. 오히려 살려달라는 우리 서해 공무원을 죽이고 시신까지 소각한 게 북한이니까 북한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정당성도 매우 중요한데, 자, 이 절차상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 함께 보시죠. 통일부가 당시 북한 주민들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했다라고 밝혔고, 하태경 의원은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악유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 사람들 자해들 우발 상황 발생할 수 있으니까 판문점 JS대에서 에스코트해야 한다라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가 민간인 송환은 군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경찰 특공대 8명이 동원됐다. 통상 북송 시에는 아까 김용주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인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 특공대를 통해서 강하게 제압을 하고 북한으로 보냈다. 이게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 라는 판단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를 상당히 하면서 북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월북을 했을 때 북한으로 많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역대 정부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절차와 이 절차는 너무 달라요. 이건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북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탈북자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이건 달라요. 너무 이례적으로 빨리 보냈어요. 조사 제대로 된 조사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짧은 기간인데 과연 이래도 되나요? 제가 봤을 때 하태경 의원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귀순 그 의향서를 쓰는 순간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추상적으로 그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런데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구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북송된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충분히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나냐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페스카마호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11명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 판결문 보면 그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주범들에 대해서 판결이 사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그때 누가 변호인이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그 페스카마호 사건하고 이번 북송 어민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데 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받아가지고 사형을 선고를 받든 무기징역을 받든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 그건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왜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간과하고 불과 2, 3일 만에 거쳐가지고 불과 4일,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냈느냐? 이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1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그 증거일 때에는 그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김유군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의 국회에서의 문자 메시지. 오늘 단결 누구 중령입니다. 이 보고를 받았죠.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쪽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자해 위협이 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카메라 기자가 저걸 촬영하지 못했더라면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과 이 사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했었을까? 글쎄요. 저는 강한 퀘스천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왜 은밀하게 처리하려 했는가? 신속하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러한 과정이 말하면 국정원 1차장 수준에서의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 문제의 쟁점이 말하자면 국가안보실장, 정호영 실장이나 그것이 대통령께 보고됐는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실제로 그것을 북과 논의했는가, 이런 아주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외교안보상의 핵심적인 영역, 또 핵심 인물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은, 그러한 문자를 보냈을 때 우리 국방부나 우리 국정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혹은 그 문제 제기 이전에 실제로 어떤 그 대통령이든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뭐 국정원장이든 간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걸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과 뭐 명령과 실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막 공직자의 어떤 뭐 문제 제기가 스킵되고 거의 뭐 무시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는 과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 여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북한에 북송하려 했었던 이유와 목적이 혹시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의사와 함께 김정은에게 전달한 방한 초청, 즉 다시 말해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것이냐 아니냐의 질문 여야 두 분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윤기 의원 먼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될 의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빨리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빨리 보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전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한 분이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16명이나 살해하고 월북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월북을 했다 이거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이 나쁜 흉악범을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북한에다가 이 흉악범은 다시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북한에서도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내면은 오히려 자칫 더 큰 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살해를 했던 흉악범에 대해서는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흉악범을 기한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보내면 안 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북한 이탈 주민법 제9조 1항에도 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듯이 탈북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이 살인자들을 대한민국에서 데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보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여야가 함께 어느 정도 합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종합해서 나온 어느 정도의 확정적인 근거가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하면 오히려 풀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북풍 공작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고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한의 눈치 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김정은을 방한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위해 탈북민을 희생한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입장이시군요. 초청장과 함께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를 일으킨 지점이라고 봐서 이것은 비판 반하 마땅하나 당연히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예. 도망치듯 내려온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올려 보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당의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어. 동그라미.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북한의 거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내심의 의사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뭐 그동 앞뒤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가 5일 만에 보낸 예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도 저희 방에서 뭐 국정원에나 뭐 이렇게 관련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5일 만에 북송한 예가 있는지 그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이 친서, 이 초청장과 같이 보냈어요. 11월 4일에.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은 또 북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절차나 이제 이런 것이 전혀 이게 이제 그 적법 절차를 이제 준수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제 이제 제가 공개 변론한 그 검수완박 법안에 왜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냐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민영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국민들은 다 알아요. 왜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냐, 왜 이게 위장 탈당이냐.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이 전후 맥락을 보면 탈당 이유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검수완박 법안에 민주당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처럼 이게 이러한 전후 맥락과 그 이루어진 이런 사정 뭐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북한의 심기를 특히 이제 김정은의 심기 보존을 위해서 빨리 보낸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거의 수사 과정에서 근데 이거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서훈 전 안보 국정원장이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살펴야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그 강제 북송을 한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정확한 진실 규명은 결국 이제 검찰이 하루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두 분의 다른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당의 신원식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소문이 난 겁니다. 대한민국에 넘어가면 바로 돌려보내서 우리 죽음으로 몬다.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인 그에 피해서 왔는데 문재인 정권도 똑같은 깐부다.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을 시킨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정권이었다. 자, 판단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